한국과 함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또 다른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KF-X 사업 분담금이 밀린 인도네시아가 결국 포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스트리아의 일간지 크로네는 6일 클라우디아 탄예 국방부 장관이 자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인도네시아에 파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협상 대상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 7월 탄예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립국인 오스트리아는 공군 전투기로 유로파이터 18대만 보유하고 있다. 15대는 단좌기이며 3대는 훈련용으로 쓰이는 복작이다. 하지만 2002년 유로파이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부패 스캔들 사건이 벌어졌다. 두 차례 의회 차원의 청문회와 검찰 수사가 잇따랐다. 오스트리아는 유로파이터 15대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역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KF-X의 협력 파트너다.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2,272억 원만 냈다. 당장 5천억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 사정과 재정난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뒤로는 KF-X 이외 전투기를 알아보고 있다. 미국에서 F-35와 F-16V, 러시아에서 수-35, 프랑스에서 라팔에 각각 관심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하는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한국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이행 지연은 사실이나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현재 조속한 분담금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조립 단계 KF-X 보람에 스텔스 성능 강화해야 하는 이유. 지난 9월 3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산업 공장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 남을 중요한 사건이 조용히 지나갔다. KF-X 시제기의 최종 조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롤아웃. 그러니까 진짜 실물 KF-X 전투기가 등장할 날이 꿈이 아닌 현실화될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KF-X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발행된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방안이라는 한 문문이었다. 그저 한 단어가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무기로 세상 속에 등장하는데 18년의 시간과 8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최종 조립 절차에 들어간 KF-X의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KF-X는 보수적 설계와 접근 방식으로 철저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개발 프로젝트였으며 이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으나 국책 연구 개발 사업으로는 매우 모범적이고 뛰어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를 보여준다고 감히 자평할 수 있다. KF-X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뒤 2018년 7월 첫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간 2020년 9월 현재까지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사업 스케줄을 조절해야 하는 큰 돌발 상황이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개발비 분담 문제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철수와 복귀를 반복하고 전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 항공 우주기업들이 연구 개발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된 사업 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렇게 무탈하게 KF-X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사실 KF-X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 사업 계획을 가졌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되고 입증된 부품과 기술을 들여오거나 동급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일반인이 보기에 F-35나 KF-X는 외양만으로는 거의 비슷한 전투기처럼 보이지만 개발 시점과 기술을 비교했을 때 F-35는 수천 가지의 미완성 기술과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큰 모험을 한 것과 달리 KF-X는 이미 실제로 작동하는 개념과 제품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한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 KF-X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가격과 일정이 크게 어긋날 일 없으니 정해진 성능과 능력을 발휘할 위험성이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미래의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KF-X의 탐색 개발이 종료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KF-X의 성능에 대해서 전망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계산으로는 KF-X는 KF-16보다 공대공 전투 효과가 34%, 공대지 표적 파괴 능력이 40% 뛰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KF-X의 예상 가격은 660억 원인 반면 현재 확정된 KF-X의 가격이 800억 원으로 140억 원 정도 증가했다. 지금이나 2012년이나 KF-X의 예상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 성능비가 원래 계획보다는 다소 떨어졌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양산 비용과 개발 비용 절감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KF-X의 가격대 성능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량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군 전력 증강은 물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떤 개량을 모색해야 할까?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KF-X의 개량 방안 중 가장 중요하고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KF-X의 스텔스 성능 강화다.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 적외선, 음파 등 KF-X가 적의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 등에 탐지될 확률을 줄여주는 여러 장비와 기능들이 필요하다. 핵심은 램, RAS 등으로 불리는 스텔스 재료를 비행기에 사용하고 무장을 내부에 수납하는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광자 레이더, 수동형 레이더 등 많은 스텔스 무력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비의 면적이나 크기에 문제가 있거나 정확하게 미사일을 조준할 만한 정밀도가 떨어지는 등 탐지 기술이 아직 스텔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KF-X의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공중전에서 더 많은 적기를 격추하고 살아남을 수 있고, 지상 공격 임무에서는 더 위험하고 잘 보호된 목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가격대 성능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의 규모와 시기다. 스텔스 기술, 그 중에서도 내부 무장창 장착 기술은 기술 개발과 함께 비행시험이 중요하다. 내부에서 무기를 꺼내 쏘는 만큼 무기가 꺼내는 도중 작동이 멈추거나 불발이 되거나 혹은 공중전을 벌이는 도중 미사일이 발사가 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테스트가 필요하고 많은 비행시험이 필요할수록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행시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비행시험 횟수를 줄일 수 없다면 최대한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행시험에는 단순히 비행에 필요한 기름값만 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비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일정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KEFX의 시험비행 과정 중 최대한 내부 무장창 관련 시험비행을 포함하거나 2026년 비행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추가 시험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KEFX의 내부 무장창 장착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일단 전투기가 뜨고 날아다니고 정상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큰데 스텔스 성능 향상은 KEFX의 기본 전투 성능을 검증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이다. 이미 8조 원 넘는 개발비에 추가로 스텔스 기술 예산을 청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법이다. 타이밍이 늦어 KEFX의 시험 비행을 끝내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많은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 비행시험을 생략하려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우리 군의 훈련기로 쓰이는 T-50 골든 이글은 조종사가 2명이 타는데 사실 개발 초기에는 조종사가 2명이 타는 현재 버전과 1명이 타는 경공격기 버전을 동시에 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소를 이유로 2명이 타는 T-50만 시제기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한국 공군이 T-50을 경공격기나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T-50을 생산하고 운영하면서 A-50, FA-50 등으로 경공격 임무에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시험 비행 장비와 시제기가 없어 새롭게 다시 장비를 개발하고 시험을 준비하려니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하고 더 큰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단좌형 T-50은 비용 문제로 포기되었다. 현재 우리의 효자 수출 상품인 FA-50이 단좌형으로 제작되었다면 가격대 성능비가 더욱 뛰어났을 것이 자명하다. 막대한 개발비가 이미 투입된 시점에서 추가 예산을 받는 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투자는 타이밍이다. KEFX가 그 모습을 실제로 드러낸 지금부터 완성된 기체가 공개될 2021년까지가 KEFX의 스텔스화 개발을 논의할 적당할 타이밍이 될 수 있다. 흔들리는 KEFX 동남아 시장, 유럽에 빼앗기나.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가 열린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KEFX 실물 모형이 계류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까지 세계 항공우주산업 시장에서 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군용기가 그나마 잘 쓰이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형 전투기를 비롯한 국산 군용기가 동남아에서 밀려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도네시아는 KEFX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로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2018년과 2019년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속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분담금 납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플랜 B를 염두에 두는 듯한 모양새다.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라트리뷰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지난 11일 파리 방문은 프랑스제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인도네시아가 다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콜펜급 잠수함 4척, 보윈드급 초계함 2척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장관은 현지 매체에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으나 라팔 48대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도도 대통령은 23일 국방부와 인도네시아군, 경찰 수뇌부가 모인 2020년 리더십 회의 직후 프랑스 무기 구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프라보워 장관이 프랑스와 한국, 동유럽 국가 무기 구입에 대해 평가했다.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방산업계에서는 물밑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반응이다.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로 KF-X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라팔은 세계적 항공전자업체인 텔레스가 개발한 전자장비와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했다. 프랑스와 미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항공무장 운용이 가능하다.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어